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영동 의원께서 소방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고 야간 근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근무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요. 예. 또 박안주 의원님께서 서비스에 있어서 국민의 지금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 출동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환자 이송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과연 이걸 지금 여건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좀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페이지 보시죠. 조금 전에 김영동 의원께서 소방관 사망 평균 나이가 7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근데 그래도 이거 평균 나이는 자연사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재직 중의 사망자 평균 연령을 봤을 때도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제일 낮은 부분이 법관이랑 검사인데요. 지금 여기에 재직 중 사망은 보통 지병이나 사고, 자살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조계 쪽은 다 모아봐야 1년에 2분 아니면 많아야 4분이에요. 5년치를 계산해도. 근데 우리가 그 다음으로 연령이 낮은데 우리는 숫자가 지금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네.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근데 더해서 자살도 지금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2016년도에 자살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이었습니다. 네. 근데 2021년이 되니까 30대 중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네. 전체 자살률에서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게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소방관에 대해서 명예롭게 생각하고 응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른 나이에 자살로 많이 이어지면 사실 이게 소방청의 미래가 과연 있을까? 이게 깊이 직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 우려가 있고요. 또 그 다음 보시죠. 네. 지금 소방공무원의 암 발생 현황을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발병률이 높은 암을 정의를 했는데요. 이쪽은 좀 다릅니다. 이게 발병률이 높은 암을 보시면 주로 희귀암이나 아니면 유해물질로 인해서 그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하는 호흡기 암 쪽이 좀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지금 미국의 질병청인데요. 미국의 질병청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재 현장 화학사고에서 배출되는 벤젠이나 프로알데히름 등 발암물질이 소방관의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 있다. 이런 것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걸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한 3년 전부터 국장 시절에 제가 하생방 쪽에 소방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네. 시험될 때부터 예, 시스템을 알겠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네네. 지금은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암에 걸린 소방관들이 인사혁신처에 공상을 신청하면 승인되는 확률이 절반이 아직 안 됩니다. 예. 본인이 암에 걸린 이유가 이 화재 현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다년간 흡입해서 생긴 거라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되거든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우리 오영환 의원께서 공상추정법을 이거를 지금 대표 발의하셨는데 반드시 조속한 시간에 통과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총체적 난국인 게요. 보시면 사망 자연하는 평균 수명도 낮고 자살률도 최고로 높고 젊은 세대들의 자살률이 일어나고 희귀암의 발병률이 높고 이러면 사실 누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청에 지원을 하겠습니까? 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지금 지상에서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상공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음 보시면요. 2011년도에 소방헬기 출동 건수는 3,508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5,671건이 되고요. 비행 시간 또한 3,754시간에서 5,676시간이 됐습니다. 출동 건수도 한 40%, 운항 건수도 한 35%가 증가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이에 따라서 인원 충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2017년도만 해도 조종사나 정비사 해서 전체가 한 95%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무려 4년 동안 지금 승무원 충원율이 70% 초반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청장님?
뭐 특별한 그런 일은 없는데 지금 소방 헬기 조종사들이 우리나라 헬기 조종사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고 피로도가 제일 심하기 때문에 오더라도 빨리 나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을 많이 아니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4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정말 의아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월 근무 시간이 240시간이었는데 지금 360시간대로 증가하고 있는데 네, 민간 부분은 52시간, 주 52시간이 정착되면서 근무 시간이 도리어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당직 24시간하고 그 48시간을 비번으로 쉬셔야 되는데 당비비비예요. 네. 거의 막 초인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런데 지금 소방 헬기가 그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거를 제외하고 신규 도입이 지금 3대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향후. 네. 그리고 소방 조종사 2분은 퇴직하시고요. 헬기 하나 구매하시면 6명의 소방관이 필요하시잖아요. 네, 상계대 때문에. 조만간 20명의 소방관이 필요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성장님, 제가 2가지 경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좀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명예 하나만으로 충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많이 남아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으로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무부서는 경무부서 구급대원이나 헬기 조종사들은 지금 3교대를 4교대로 해야 소방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데 것을 아까 알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줄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앞서 의원님들 설명에 지금 상황을 보시면 근무 시간을 절대로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줄일 수 있는 지금 인원도 충원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건강관리 부분에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살을 막기 위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4년씩이나 시간을 못한 것보다 이걸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소방청이 분명히 계산을 갖고가 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소방청이 지킬지 모르지만 소방관들의 안전과 생명은 청장님이야.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셔야지만 더 많은 젊은이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공감 때까지 어떤 방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좀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